대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대동. 요즘 어느 동네보다 핫한 곳으로 버려진 주택을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며 대동만의 느낌과 희망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젊은 사람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가득 차요. 이렇게 카페나 이런 음식점이 갑자기 막 점심시간 되면 가득한 거예요. 대동에 대한 애착과 공감을 바탕으로 청년형 마을 기업을 만들고 희망의 씨앗을 키워가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봅니다. 대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 대전시 동구 대동입니다. 평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만큼 좁은 골목들이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떠나고 난 빈집을 활용해 새로운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대동으로 왔습니다. 오래된 골목도 많이 있고 지대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여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가서 만나보시죠. 갑니다. 유년 시절의 추억 한 모금이 떠오르는 대동골목. 시간이 멈춘 듯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덩그러니 옛집만 남아있는 곳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며 대동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대동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예전에 첫 기억은 어땠어요? 네, 처음에는 가로등도 좀 없고 좀 어두운 그런 동네였는데 이제 저희가 또 새로운 공간을 좀 만들고 또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주변에도 좀 가게들이 좀 생기면서 좀 골목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골목이 정감 있고 한데 또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죠? 네,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소재동이나 이 대동 이 지역에 좀 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문화 공간들이 생기면서 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동만의 낭만과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느껴볼까요? 소박하면서도 단아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터를 지켜온 듯한 오래된 집 한 채, 청년형 마을 기업이 꾸려가는 식당인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주택이었는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깔끔한 식당이 있네요. 아,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래된 가정집을 좀 개조해서 식당하고 카페로 오픈했습니다. 와서 이제 음식 드시고 또 주변 분위기가 색다르잖아요. 네네. 다른 데는 어때요? 그냥 오셔서 조금 가정집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오셔서 좀 편하게 식사하셨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계셔갖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이들에게 대동의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는 식당.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소품 하나하나에서 정성과 세심함이 느껴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집의 대표 메뉴는 카레와 돈가스.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소스가 별미라고 합니다. 지금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착착착착 진행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음식이 주문 받고 그때 들어가고 워낙 시간이 좀 걸리는 메뉴들인데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인내해 주세요. 근데 요리가 비주얼이 상당히 화려하고 예쁘고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오셔서 드시는 분들이 좀 즐겁고 재밌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시간에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갖고 조금은 좀 차별됐으면 해서요. 네. 돈가스와 카레가 최고의 메뉴였던 시절 기억나시나요? 추억이라는 접시 위에 부드러운 오믈렛과 맛깔스러운 소스 그리고 노릇하게 튀겨낸 돈가스를 올려 담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소스라고 하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친근한 음식 카레가 대동만의 스타일로 재탄생됐습니다. 밥 위에 고소한 달걀 프라이를 얹고 조금은 묽게 끓인 카레에 새우튀김을 올려주면 맛있는 냄새가 볼볼 나는 카레 완성. 부담 없이 한 입 먹고 나면 진한 향기와 맛이 입안에 감돕니다. 이런 데는 대부분 또 뭐 가족이나 연인들과 함께 오는데 또 남자분들끼리 점심시간이라서 밥 먹으러 왔어요. 네, 이전에도 여기에 한번 왔을 때도 느낀 건데 정말 식당이 깨끗하고 맛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 와이프랑도 한번 같이 와서 밥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한 번씩 와봤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식당들이며 뭐 카페며 다 예쁘고 맛도 좋고 해서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맛 감별사 아니겠습니까?
입소문이 자자한 메뉴들을 하나씩 먹어봐야겠죠. 먼저 돈가스를 살짝 잘라보니 치즈가 쭉 속을 꽉 채운 돈가스 맛이 궁금했는데요. 돈가스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매운맛 특제 소스가 별미였습니다. 이곳의 카레는 어떤 맛일지 노릇하게 튀긴 새우튀김을 크림 카레에 푹 찍어 먹어봤는데요. 고소하고 달콤한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카레는 역시 밥에 살살 비벼 먹어야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쫙 퍼지는데요. 먹을수록 행복해지는 맛입니다. 처음에 돈가스와 카레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있겠어 생각을 했는데 야, 이 비주얼부터가 상당히 색다르고요. 그리고 맛도 정말 좋습니다. 이 돈가스 그냥 돈가스 소스가 아니고 매운 돈가스 소스인데 이 소스가 튀김옷과 고기가 잘 어울리고요. 이 카레도 보통 카레가 아닙니다. 크림 카레, 부드러운 크림 카레. 오, 상당히 맛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집이네요. 대동골목이 핫해진 이유 조금씩 알 것 같죠? 배가 든든하니 기분도 좋고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맛있게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까 또 다른 양식을 만나러 가시죠. 이번에는 마음의 양식입니다. 이쪽으로. 마음의 양식을 찾아간 곳은 바로 식당 옆 문화충전소 동네 책방입니다. 저마다의 개성과 주제를 담은 독립출판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자 쉼터가 되어주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면 대동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겠죠. 대동의 책방과 카페 이런 복합적인 공간을 만든 이유가 있나요? 단순히 뭐 커피만 마시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다채롭게 즐기길 원하는 것 같아요. 카페를 가는 이유가 그렇다면 카페 음료도 판매하지만 어떤 책들도 볼 수 있고 하면서 좀 다양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면서 한적하던 동네에 활기가 느껴집니다. 원주민들도 이런 분위기를 반기는데요. 정말 궁금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주변에 젊은 사람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가득 차요. 이렇게 카페나 이런 음식점이 갑자기 막 점심시간 되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가 참 이렇게 알려진 동네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세 번째 마을 기업은 카페입니다. 이곳은 조합원들의 교육이나 마을 주민들의 회의가 열리는 공간인데요. 직접 만든 디저트와 커피로 더 사랑받는 곳입니다. 식당 갔다 책방에 카페까지 분위기가 다 따뜻하면서도 비슷하네요. 네, 이제 이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을 좀 이렇게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으로 청년들이 처음에 조금 와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하다가 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고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각자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일을 꿈꿔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좀 없는 걸 봤어요. 더불어서 또 좀 우리가 이 마을에서 같이 예쁜 문화 공간들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생겨가지고 카페도 만들고 또 조금 지나서 식당도 만들고 책방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7년 전 처음 대동에 왔을 때 보살폈던 어린이들이 꿈이나 희망 없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침반이 되어주고자 바리스타 교육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이제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좀 회복하더라고요. 또 한 번의 계절이 바뀌는 요즘 대동 골목도 변하고 있습니다. 청년형 마을 기업 조합원들은 대동의 멋과 문화를 지키며 살고 싶은 동네로 키우고 싶다는데요. 저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도움을 주고 함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있는데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을 돕고 서포팅하고 싶고요. 이 마을에서 좋은 이웃, 따뜻한 이웃으로 같이 살아가면서 이웃분들이 언제나 즐겁게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그래서 마을 구석구석이 더 생동감 있고 또 청년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따뜻한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대동 골목이 요즘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대동만의 멋과 낭만을 지켜가는 이들 덕분인데요.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며 대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들.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과 행복한 마을 찾아가고 싶은 동네로 키워가길 기대합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더우면 더울수록 더욱 생각나는 강원도의 소울푸드. 한 집 건너 막국수 가게가 있는 강원도에선 집집마다 개성이 넘치는 막국수를 찾아다니는 것도 빅재미. 막국수의 무한한 가능성이 궁금하신가요? 그럼 막 누들로드 따라오세요. 근데 막국수가 특이할 수가 있나? 막국수 되게 특이할 수 있는 막국수가 많아요. 그래요? 네, 조금 상상하기 힘든 막국수도 많고. 제 또 약간 맛집 탐방로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음식마다 맛집을 리스트를 쫙 작성해놓고 혼자서 도장 깨기를 하러 다녀요. 근데 막국수 그동안 맛있다고 하는 집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막국수가 이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막국수가 막 와 진짜 맛있다 이러기가 쉽지 않은 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그게 위험한 발언인데? 막국수야, 막말해서 미안. 지금까지 막최 몇이었어요? 막채면 막채 2 막최 2까지는 해봤어요. 그럼 오늘 한번 경신해 보시죠. 아 진짜 아니 다이어트를 도와줘야죠. 괜찮아요. 지금 이제 여름인데 내 살 괜찮니?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오늘 치팅데이 하렵니다. 저 말리지 마세요. 자 이제 드디어 막국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는데 오늘 뭐 특이한 막국수라고 했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장님 저 젓가락 좀 혹시 주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젓가락 대신에 자, 뭐야? 이걸 받으세요. 뭐야? 젓가락 대신. 아 이런 진행 좋지 않아. 아니, 이걸 받으셔야죠. 뭐야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어명이요. 이게 뭐야? 강원 탐구형이요? 이 막국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 해서. 좌절. 아 뭐야? 이거 시험 봐야 먹는다는 거요? 네,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아, 진짜 근데 여기서 먹을 진짜. 수가 있어요. 총 6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중에서 5개를 맞추면 먹을 수 있는 걸로. 아 재료 중에?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숟가락만 드렸어요. 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하얀 국물이에요. 막국수라고 했잖아요. 약간 비주얼은 콩국수 느낌? 먹어볼게요. 엄청 고소한 맛 나. 알듯 말듯한 이 맛. 뭘까요? 아 진짜 특이하다 맛. 콩국수가 아닌데? 견과류인데 일단 내 추측으로는 아몬드, 호두, 정답을 공개합니다. 짠! 맞나요? 세모라고? 야, 어쨌든 5개는 맞은 거야? 나머지는 와! 찰랑찰랑하고 우동통한 메밀 머릿결. 열정과 냉정 사이를 오가며 완성된 장인의 면타래. 오탄리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청정잣을 아낌없이 플렉스. 산촌의 건강을 담은 럭셔리 막국수의 끝판왕. 잡막국수. 잘 먹겠습니다. 근데 면발이 진짜 탱글탱글해.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잣 막국수. 어떤 맛일까요? 와, 맛있다. 맛있어. 아, 진짜 약간 콩국수인데 콩국수가 아니야. 그게 무슨 그러니까 콩국수처럼 고소한데 일단 면발이 도레미미미미미미. 어느 날 이제 콩국수집에 갔는데 우리는 잣으로 국물을 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 집에 와서 그걸 해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우리가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뉴에 넣고 시작을 해보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 여기다 콩물을 집어넣지 않았나 하는 의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많았어요. 근데 우리 이제 보는 데서 갈아드리니까 그런 의심이 이제 없어지고. 귀하다는 잣국물 한 방울도 남길 수가 없네요. 거기다 잣향과 메밀향의 조화도 완전 꿀조합. 고소해. 약간 영양분 덩어리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요. 약간 우유? 근데
잣국수가 우유랑 좀 비슷하다, 맛이. 네, 맛있어요. 잣우유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고소해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소한의 끝판왕? 콩국수보다 더 고소한 것 같고. 잠깐만, 그동안 콩국수를 왜 먹었지? 이색 메뉴인 만큼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잣향이 강하게 나니까 아주 색다른 맛이 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댁은 기본 반찬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 나와서 좀 했으면은 날마다가 먹겠다고 그러는데 사장님이 말을 안 들으세요. 첫 번째 이색 막국수. 다들 자시오. 두 번째 막국수집을 찾아 이번엔 화천으로 갑니다. 북한강 상류에 푸른 파로호를 끼고 달리면 도착하는 감동면 유촌리. 이곳에서 50년 가까이 대를 이어 운영 중이라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도자기처럼 뽀얀 순메밀 특유의 흰 빛깔. 이름처럼 주문과 동시에 막 내려 만드는 국수. 순메밀의 향을 방해하지 않는 단출한 고명. 새콤한 끝에 감도는 깊은 감칠맛. 사골 동치미 막국수. 와. 근데 문제를 또 풀어야죠. 또 막국수, 에? 당연히 문제를 풀고. 아까 했잖아요. 다음 중 막국수의 막이 의미하는 것은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네요. 하지만 저를 너무 얕보셨어요. 난 이거. 4번 금방 내려 만든다는 의미. 정답은 4번 금방 내려 만든다는 의미의 막입니다. 정답입니다. 우! 자 이제 먹으면 되는 거죠? 이거 치워주세요. 이거 다 치워. 아 근데 막국수 주신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이거 평양냉면 아니에요? 막국수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이 냉면 킬러거든요. 근데 약간 비주얼이 일단 냉면이랑 비슷한 막국수다 보니까 제가 이거 완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잠시만요. 왜요? 아, 거기에요. 여기. 아, 이거 뭐야? 우리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아, 소화도 잘 사장님. 되고, 예. 너무 센스 있으세요. 저희 궁합이 잘 맞는 건 아닌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원래 냉면 좋아하는데 네. 사실 냉면 비주얼이어가지고 맞아요. 뭔가 예, 엄청 손님들이. 친숙한 막국수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으라는 거죠? 예, 예. 싸서 이렇게 드시면. 싸서. 고소하실 거야. 예. 진짜 맛있다. 예. 부럽죠? 아, 너무 맛있어. 예. 이 육수가 수육의 그 고기 풍미랑 예.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저기 육수를 하는 것도 동치미하고 또 소머리 예, 고기하고 뼈하고 그리고 또 사골하고 같이 섞어서 아, 가마솥에 나무 떼서. 국물이 뭔가 그냥 동치미 국물이 아니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엄청 딱 마셨는데 이 국물이 뭐지? 싶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냉면처럼 생겼지만 냉면은 아니에요, 확실히. 예, 100%, 훨씬 예, 100%. 국물에 뭔가 풍미가 훨씬 더해져 있는 네, 그런 네. 맛이에요. 아버지가 맨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뭐 양념이나 뭐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따로 할 저기도 없었고 그냥 이제 집에서 동치미 먹던 그 맛 그걸로 맨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하셨죠. 이제 어머님이 하실 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오면서 제가 했을 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바꿨죠. 완전 제 스타일. 두 번째 이색 막국수도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쁜 연못이 반겨주는 세 번째 가게. 진짜 제가 막채 3까지 오는 게 대단하네요. 자, 마지막 문제 푸시죠. 아, 진짜 마지막까지 쉽게 가질 않는구나. 자, 다음 중 우리나라에 없는 막국수는 1번 사과 막국수, 2번 트러플 막국수, 3번 먹물 막국수, 4번 전복 막국수, 5번 두부 막국수. 트러플 가시죠. 이거 뭔가 너무 튄다. 너무 나 정답입니다 외치고 있네요. 자, 정답은 트러플 막국수. 정답입니까? 틀렸습니다. 띠로리. 정답은 먹물 막국수입니다. 그거는 먹물 파스타도 있잖아. 제가 지어낸 거예요. 뭐야 먹물 막국수 없어요?
네,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자, 막채산 못해요 그러면? 막국수에 대한 예의가 있지. 도전! 메밀가루와 연잎가루의 환상 콜라보. 영양 듬뿍 면발에 매콤한 양념과 맑은 동치미. 연잎 막국수. 그 연잎 막국수를 하지 않았어요? 네, 연잎 막국수입니다, 이 집은. 이게요? 근데 연잎 말고 상추인데? 상추 막국수 아님? 메밀 반죽을 할 때 네. 그 안에 연잎가루를 넣는다고 해서 연잎 막국수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죽에 지금 연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녹색이 연잎가루가 들어있어요. 연잎의 향은 그냥 원래 막국수의 맛인데 연잎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뭔가 연잎의 향이 나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럴 때는 저 옆에 있는 차를 이게 한번 뭐야? 드시면 그게 연잎차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여기서는 연잎 향이 엄청 진하게 나요. 근데 뭔가 혹시 연잎 효능 있어요? 저기 연잎 자체가 이렇게 피도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모든 기능을 이렇게 좋게 해준대요. 저기 성분이. 그래서 연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잎서부터 뿌리까지 다 먹을 수 있고. 이게 찬 음식이잖아요, 막국수가. 찬 거를 먹다가 이 따뜻한 연잎차를 먹으니까 갑자기 몸을 확 데워주면서 뭔가 싹 내려가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꾸만 손이 가는 마성의 매력. 이렇게 산막까지 완막 성공. 피디님, 막초에 몇이세요? 두 그릇 이상 먹을 것 같은데. 저 막초에 3이에요. 와, 저 진짜 약간 막국수 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많은 종류의 막국수가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고, 원래 우리가 평소에 가는 그런 단골집들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계속 먹는 막국수는 좀 질릴 때 이색적인 막국수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막국수 막최 4를 향하여 갑니다. 안녕! 붉은 빛의 영롱한 과일. 과일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체리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상콤달콤한 체리가 열리는 음성 값산 체리 마을로 떠나봅니다. 수려한 산세가 아름다운 이곳은 음성군 소이면. 노란 금계국이 예쁘게 핀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여러분은 여름 과일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뭐 수박, 복숭아, 참외도 있고요. 거기에 바로 체리도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 산 좋고 물 좋은 음성에서 국내산 체리 맛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평화로운 마을에 들어서자 향긋한 체리 향이 가득. 벌써부터 침이 고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국내산 체리를 맛볼 수 있다고요? 그럼요. 값산 체리 마을은 국내산 체리를 재배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가 값산 마을이에요? 네. 와, 이곳은 그러면 어떤 마을인 거예요, 도대체? 체리로 유명한 마을이죠. 1990년도에 우리 이보섭 회장님께서 처음 여기 체리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 값산 체리 마을에 이제 된 계기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체리 가로수 그리고 20여 농가가 이제 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체리로 특화된 마을입니다. 1992년 이 마을에 체리 묘목을 처음 심은 이후 매년 여름이 되면 곳곳에 새콤달콤한 체리가 열리며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답니다. 달아서 맛있어요. 씨가 한 개밖에 없어서 편하고요. 먹을 때 쉬지 않고 단맛이 있어서 맛있어요.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은 음성 값산 체리. 지금이 한창 수확철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두 팔 걷어붙이고 체리 수확을 거들어 봅니다. 어우, 잘 땄다. 일일이 손으로 정성스럽게 체리를 수확합니다. 이렇게. 아니, 쉬운데요, 이거? 가만히 이렇게 딱 꺾으면은 바로 이렇게 체리가 따집니다.
아니 근데 이 체리가 어떤 게 익은 거예요? 이거 골드 체리라 해서 예. 약간 빨간 빛이 나면서 노란 빛. 슬쩍 체리를 맛보았는데요. 아니 저 체리의 신세계 맛을 봤는데요. 맛있죠. 아니 그 제가 수입 체리를 먹었을 때는 약간 그 신맛도 나고 시큼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 달고 뭐 여러 가지 그 그런 그 맛이 안 나고 진짜 단 거 맛 나요. 와, 체리가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었나요? 체리가 왜 과일계의 다이아몬드인지 귀족 과일인지 맛을 보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리를 맛볼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짧다고 하네요. 6월 한 20일 정도 그 정도 이게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다 좋아요. 뭐 소화도 잘 되고 뭐 애기들도 잘 먹고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그런 과일인데 이게 이제 올해 냉해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좀 수확이 좀 적어요.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과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체리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다는데요. 올여름을 책임진다. 체리를 통째로 올려놓은 체리 팥빙수. 얼음 동동 띄운 체리 주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밑에 체리청이 쫙 있고 여기 이제 물이 쫙 있고 이걸 흔들면은 체리 주스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흔들겠습니다. 야 올라옵니다. 시원한 체리 주스 한 모금 쭉 들이켜보니 와, 아니 어떻게 온도가 이렇게 속이 뻥 뚫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체리 수확하고 비품으로 이제 설탕하고 버무려 놨다가 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팥빙수에 또 체리를 넣으신 거네요. 아니 대부분 또 팥빙수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지만 체리가 들어간 거는 또 처음 봅니다. 자 여러분, 국내산 체리가 들어간 팥빙수입니다. 정말 진짜 이 비주얼도 정말 예뻐요. 이게 시원한 거와 달달한 거랑 만나면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이 과일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먹기 편해요. 체리 주스에 담긴 체리를 입속에 쏙 넣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체리를 팥빙수와 함께 먹으면 달달함이 2배, 완전 좋아요. 아니 그나저나 이장님, 이 갑산마을 도대체 정말 진짜 딱 봐도 탁 트여 있고 멋져요. 저희가 네. 권역 사업을 5년에 걸쳐 갖고 공원 조성하고 이제 여기 무대에서 이제 체리 축제도 작년서부터 이제 하고 있거든요. 65가구 130여 마을 주민이 살고 있는 갑산 체리 마을은 고즈넉한 정치와 아늑한 마을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 같은 소소한 볼거리도 있고요. 임진왜란 당시 상주 목사였던 건길 목사의 충신문은 이 마을의 역사적 유래와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자 앞에 가꾼 보리밭은 이 마을의 정치를 한껏 분위기 있게 해주네요. 저희 마을에는 체류형 주말 농장이 있는데요. 5동이 현재 지어져 있고요.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1년 정도 여기 머무시면서 텃밭도 가꾸고 농촌 생활에 적응도 해보는 음성 갑산 체리 마을은 예비 귀농 귀촌인들의 농촌 적응을 돕기 위한 귀농 귀촌 마을이기도 합니다. 체류형 주말 농장에서 직접 텃밭도 가꾸고 농촌 생활도 체험하면서 귀농을 준비할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갑산 마을의 귀농에 체리 농사를 시작한 분도 계시다네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체제형 주말 농장이라고 입주자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고 여기 와서 한 1년 동안 귀농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을 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마을도 너무나 이게 좋고 그다음에 여기서 체리도 맛있고 그래서 여기에 틀을 잡고 이쪽에 이제 체리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단번에 귀농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곳에서는 체류형 주말 농장으로 천천히 귀농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었다네요. 일단 맛있는 체리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체리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수입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 거기다가 향후 한 10년 동안에는 체리로 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체리를 심게 되었던 거죠. 재영만 씨의 체리 유목도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체리와 함께 익어가는 기농인의 꿈. 행복한 그 꿈이 맛있게 열리길 응원합니다. 음성 갑산 마을에는 맛있는 체리가 있다. 과일계의 다이아몬드, 상콤달콤한 체리가 열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마을, 음성 갑산 체리 마을에서 상큼하고 달콤한 체리와 함께 행복의 맛을 느껴보세요. 만화영화 황금박쥐가 하는데 그게 너무 보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옆에 개구멍으로 조금씩 보이는 구멍으로 만화영화를 봤지. 시민들이 이제 최초로 건디식 결혼식을 올렸다. 느티나무 연어 들들어갖고 오토바이 타고 다닌 거 그 서커스도 있고. 다양한 추억이 담긴 공간 지금 만나봅니다. 광주 도심에 자리한 한 복합 문화공간. 정식으로 문을 연 지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손님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곳은 광주의 청년들 19개 팀 33명의 청년들이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광주의 상품과 광주의 콘텐츠들을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도로 꾸며진 공간인데요. 빛나는 열정은 물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똘똘 뭉친 청년들. 아무래도 지금 딸기 올라간 티라미수가 가장 많이 나가고, 그런데 오리지널 티라미수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역적으로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 분들도 되게 많이 오세요. 50대, 60대. 와, 진짜 광주 핫플 맞네요. 광주 사람들 발도장 꼭 찍게 만드는 이곳은 사실 광주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한 곳입니다. 1971년도에 이 건축물이 들어섰고요. 그 당시 때는 전국에 이제 문화시설, 문화복합공간이 없었던 시절이라 어떻게 보면 호남 지역의 유일한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수행을 했었던 공간입니다. 변변한 복합 문화시설이 없었던 그 시절. 이곳에선 시민들의 특별한 나들이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당시의 시민회관을 기억하는 광주공원 매점 주인. 옛날에는 그거 많이 왔대. 자동차가 없고 시외로 나갈 줄도 모르고 만화영화 여기서 20원 할 때, 15원 할 때, 예? 학생들 한 200명씩 앞으로 돈 없으면 다리갈도 갖다 한 2개씩 갖고 와서 들어가고 오는 놈들 많은데. 그리고 이곳은 80년 5월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5.18 그 민주화 운동 때에는 21일 날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 우리 시민들이 이제 무장을 해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제대한 군인들이 여기 와서 이 광장에서 그 총을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쪽에 대비한 개훈군과 대응하기 위한 어떤 총검수라든지 이런 것도 가르치는 사적이 됐다고 합니다. 역사적 의미가 충분한 공간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되기 시작한 시민회관은 더 이상 매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2011년도에는 이 건물이 철거될 위기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철거 명령까지 이제 나왔었는데 이 건물의 가치나 근대 건축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보존해야 된다. 철거 쪽으로 가닥이 잡힐 무렵 시민회관의 서포터즈를 자처하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태권브이를 영화를 보던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돈 하나도 없는데 여기 옆에서 결혼식을 한 사람이 있어. 일단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여기에 녹아있죠. 중첩되어 있지. 이 공간은 막 여러 가지 겹쳐져 있어서 이 공간이 되게 멋지다.
광주공원에 자리한 광주시민회관. 그래서인지 건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배경에 녹색이죠. 근데 녹색은 어떤 인테리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래된 공간을 과거의 흔적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민회관이 그 14년도 리노베이션 이후에 좀 활용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추억의 공간이기도 하고 역사의 공간인 광주시민회관이 너무 죽어가는 게 조금 안타까웠는데 이제 청년들이 들어오면 훨씬 활력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광주시에서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19개 팀. 한 명씩 만나볼까요? 여기서 판매하는 거는 주로 요즘에 유행하는 관엽식물류나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선인장이나 조금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식물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그런 지원금이 따로 있어서 그 금액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의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층은 다양한 교육과 영화 상영이 가능한 교육장과 소극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콘텐츠들을 시민들에게 저희가 전달을 하고 런닝맨처럼 이 시민회관과 뭐 이쪽 근방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광주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게임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8월에 광주 역사 캠프가 진행될 거라는데 기대해 볼게요. 광주의 여러 크리에이터들을 만나서 다양한 광주형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시민회관에 입주해서 작업하는 만큼 광주만의 색깔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19팀의 청년 창업가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게 자주 생겨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공간은 다양한 수업도 진행되고 플리마켓은 물론 공연도 진행됩니다. 역시 찾아올 수밖에 없겠네요. 새로웠어요. 솔직히 이런 카페로 개조를 안 했으면 안 와봤을 것 같은데 카페로 개조를 해가지고 사람들도 더 많이 찾고. 아빠도 어렸을 때 여기서 공연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영화 같은 거 많이 봤다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아빠랑 이제 가족끼리 같이 와서 추억 쌓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광주 시민회관입니다. 야외 이용하시는 분들 좀 뿌리고 가고 그리고 이제 혹시 물리신 분들 이렇게 바르는 거랑 조금 비치해두면 종종 함께 의견을 나누는데요. 각기 여러 분야의 그 전문가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의견들도 많고 또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새롭기보다는 더 나은 공간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댑니다. 서로 윈윈하는 같이 콜라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어서 그쪽이랑 경쟁 아닌 경쟁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성용 씨, 송호인 씨 덕분에 항상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같이 콜라보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홍보도 더 많이 해서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두 분 모두 응원할게요.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방이자 소통 공간이었던 광주 시민회관은 지금 청년들의 에너지가 모이는 곳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찾아서 티라미수 같이 좀 더 달콤한 추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된 발표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같이 이런 프로젝트가 생기면 같이 함께 해볼 수 있는 뭐 매출로 따지자면 억대겠죠? 광주 시민들을 즐겁게 했던 시민회관은 광주의 새로운 명물로 뜨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이 원래 이렇게 공원에 있는 시민회관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또 보존하고
이렇게 이런 만들어 놨고 하니까 독특하잖아요.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버려지고 오래돼 발길이 끊겼던 공간. 문화와 예술이 덧입혀져 새로운 가치를 빛내는데요. 광주 시민회관이 도심 속 오아시스로 발돋움하길 기대합니다. 꿀벌의 수컷이라는 의미의 드론. 이제 드론 하면 무인 비행기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조종사 없이 원격 조정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형의 무인 항공기 드론이 이제는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푹 빠지게 되는 무궁무진 드론의 세계. 그 매력 속으로 똑지부 큐! 사람의 시선을 넘어 새의 시야를 갖게 해준 드론. 그저 항공 촬영 장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현실입니다. 농업용 드론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3m 높이로 저공 비행하며 천천히 골고루 벽실을 뿌립니다. 논 일헥타르를 모내게 하는 데는 보통 2~3명이 투입돼 5시간이 소요되는데 드론 직파는 단 1명이 50분이면 가능합니다. 군사용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던 드론은 이제 항공 기술이 필요한 모든 현장에 투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드론의 기술 어디까지 왔을까요? 환경은 물론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도 드론이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119 특수구조단인데요. 야야야야. 오 세상에 세상에. 수고들 하십니다. 안전. 안전. 네. 아니 이 소방서에 소방차는 물론이고 야 이게 뭐야? 드론이 보여요? 네, 맞습니다. 대전 소방에서는 드론을 도입한 지 5개월 정도 됐지만 그동안 10여 차례 화재 현장과 구조 현장, 인명 수색을 위해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선에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하늘을 나는 구조대원인데요. 산불의 발화점을 확인한다거나 순환구조에 있어 익수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지상대원은 이제 시야가 수평적이지만 우리 드론은 입체적인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공에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어떤 요구조자의 파악, 뭐 화재의 연소 상황, 그 전체적인 관제를 하기 때문에 소방에서 꼭 필요한 기체입니다. 구조 출동, 오봉산 산악사고. 출동 지령과 함께 모두가 뛰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잠시만요. 지금 무척이나 긴박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에요? 현재 실제 상황은 아니고 산악에서 실적 사고가 일어났다고 가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모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연습은 실제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야, 바쁘다. 자자. 구조자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골든타임이죠. 조금도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119 특수구조단은 어떤 재난 현장에든 가장 빨리 도착하는 분들이죠. 아니 매번 이렇게 실제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연습도 실전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또 산행의 계절이다 보니 특히 6월부터는 산악사고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어요. 조립 완료. 눈 깜짝할 새 드론 조립이 완성됐습니다. 그야말로 육해공. 어느 하늘 아래서든 입체적인 구조 작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고 현장의 전체적이고 세부적인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드론은 헬기가 닿을 수 없는 구석구석 보기 때문에 구조 활동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요구조자 발견. 위치는 정상에서 동서쪽으로 30m 부근입니다. 이제 구조의 바통은 대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산악조난 사고는 범위가 워낙 넓고 많은 시간과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산악드론이 제3의 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론 활용해서 실제 골든타임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문평동이나 아니면 순환사고 때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앞으로 저희 특수구조단이 화학이나 대테러, 그다음에 원자력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발대가 됐는데 실제 이 드론을 활용을 하면은 실제 저희 소방 활동에서도 매우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드론이 일당백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드론아 안전!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드론 실증 도시로 대전이 선정됐는데요. 도심 한복판에서 실제 그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전을 포함해 4개 도시를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대전은 전 지역이 비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가스선로 점검이나 공공기관 옥상을 활용해 긴급 배송을 정밀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론의 일상화, 이제는 시간 문제인데요. 비가 많이 와 사천이 범람했을 때 드론을 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관찰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 귀갓길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는지 드론이 그 위에서 떠서 감시를 해준다던가,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실증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흔히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드론으로 인한 경제 효과는 휴대폰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인 1드론 시대, 어쩌면 곧 다가올지도 모르겠네요. 이것이 정말 잘 실증이 되고 또 안전하게 서비스가 정착이 된다 하면 우리 그 드론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발전 효과에도 아마 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드론이 찍은 풍경 아니겠어요? 무궁무진 드론의 세계, 저도 한번 배우러 가봤습니다. 야,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맞아주기는 또 처음이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론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드론을 배우려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리조리 장애물도 통과하면서 제주 부리는 모양새가 아주 신통방통해요. 지금 손끝에서도 이 드론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냥 초집중 얘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틀째예요. 이틀째. 네.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이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솔직히 아빠는 바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집에 있으니까 배워서 아이들하고 함께 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먼저 배우게 됐어요. 해보시니까 그 매력 어떻든가요? 제가 더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그만하자라고 솔직히 엄마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거 충전하는 시간 기다리니까 그 시간 동안 다른 거 뭐를 하고 이제 이거 충전 다 됐으니까 순서 정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놀이 문화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대학에 관련 학과까지 생길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성별, 나이 구분이 없어요. 이제 뭐 드론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인데요. 여전히 인기 대단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어린 아이들만 찾는다고 했으면 지금은 50대, 60대, 70대까지 찾고 계세요. 야, 연령층이 아주 다양해졌는데요. 이분들은 재미로라기보다 글쎄, 이 드론 왜 배우신대요? 농업 쪽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드론 촬영을 위해서 배우시는 분도 계세요. 모두가 다 한다는 드론, 똑주부가 안 배워볼 순 없죠. 기초부터 탄탄하게 한번 배워봤는데요. 드론 사서 얼마 못 쓰고 망가진 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이 장난감처럼 드론 아주 자그마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 작동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솟았다가 내려오고, 야, 이게 쉽지 않던데요?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아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서 가장 저렴한 거를 구매를 하시게 되세요. 그렇게 되면 호버링이 안 되는, 이 호버링이라는 거는 공중에 고도 유지되는 걸 말하는데요. 가장 저렴한 걸로 사면 호버링이 안 되는 드론이기 때문에 조작 방법이 미숙해서 하늘로 쏟고 땅으로 떨어지면서 한 번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드론은 장난감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자, 이론 교육을 받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작동법 배워볼까요? 드론 날개에서 나는 윙윙 소리가 숯벌이 내는 날개짓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드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이 손맛은 말이죠, 낚시 못지않아요. 어머, 요 손끝 간지러운 건 말도 못하고 지금 발가락에 얼마나 힘을 주고 있었나. 요 맛에 감독님, 앞으로 제가 촬영용 그 드론은 제가 날리는 걸로.
저 위로 아래로 저 멀리 부담까지 다 찍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끄덕끄덕 안 하시네. 자, 이번에는 실전에 들어가 볼 텐데요. 야외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허가증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날려도 된다. 허락은 받은 거예요. 그렇죠. 비행 허가랑 촬영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안전 허가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전 사항은 날리는 비행자가 준수를 해서 날려야 돼요. 드론이 추락해서 길 가던 행인이 다쳤다는 뉴스 간혹 보셨을 텐데요.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야, 이 드론이라는 것이 알면 할수록 더 빠져들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네요. 네, 드론 매력에 빠지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드론 세계에 한번 더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럴까요? 여러분도 이 드론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잘 가라.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제는 높이 나는 드론이 많은 정보를 물어다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의 손이 되기도 하고 눈이 돼주기도 하는 무인기 드론. 생활 속 깊숙이 두루두루 활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드론의 무궁무진 활약상. 모두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레드카펫보다 더 화려하게 펼쳐지는 밥상. 최소 10가지 이상 나가는데요. 빠짐없이 천천히 음미하세요. 쫄깃하고 맛있는 어국밥 싹 다 비웠습니다. 힐링의 느낌이 참 좋고 그래서 항상 올 때마다 만족스럽습니다. 경치까지 남다른 합천의 맛 주인장은 개인적으로 악견산 선녀입니다. 별명이. 예쁘지 않아요? 수려한 합천에서 자란 나물과 곡식으로 만들어낸 별미. 지금 맛보러 갑니다. 합천의 여름은 빨리 오는데요. 이런 절경이니 앞서가고 싶은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근사한 풍경을 곁들여 먹을 오늘의 메뉴가 궁금한데요. 지금은 여름이라서 촌딱, 오리 이런 백숙들도 주문들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저는 강력하게 그 오곡밥을 권합니다. 여름은 이열치열 아닙니까? 오곡보다도 우리 집에는 한 9곡 정도가 될 거예요. 콩도 여러 가지를 넣고 그 복지복대로인데요. 그날 이제 할머니들이 가지고 오시는 대로 어떤 땐 뭐 20가지 정도가 나갈 때도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10가지 이상은 나가지요. 네,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20가지 이상이 나갑니다. 우와, 몇 첩 반상이죠? 저는 다 못 세겠는데요. 제가 세보니까 한 26가지 정도 되는데 또 평소에 이 잡곡밥을 좋아하는데 이 오곡밥으로 모양도 좋고 또 우리 몸에 좋고 맛도 있고 해서 그 점이 또 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철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되고 그리고 항상 정성스럽게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올 때마다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고 감사합니다. 오곡밥 정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메주콩부터 콩만 5가지에 잡곡도 5가지. 농사진 찰보리를 깨끗이 씻어서 압력밥솥에다가 제가 앉혀볼게요. 오곡밥 한 그릇을 위해 밥솥도 5가지가 필요한데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뜸 들이는 시간이 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앉혀서 한 그릇에 같이 써가지고 나가죠. 오곡밥을 위해 500배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이 나물에 어떤 음식이 가장 어울릴까 고민하다가 오곡밥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오곡밥은 제가 잘 시작한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그리고 맛있게들 드십니다. 이 집 두부도 정말 인기라는데요. 겉보기에도 평범함을 거부합니다. 국산 콩 10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소하고요. 못난이 두부인데 맛은 엄청 좋죠. 자르면은 표면이 일반 두부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우선 식감이 엄청 좋거든요. 만들어서 줄 때 그 어떤 마음이 그들의 우러나는 그런 맛집이라고 생각하고 보약을 한 그릇 먹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물도 특별합니다. 이른 봄에 이거 다 데쳐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게 물에다 불 끄기만 하면 됩니다. 한 2시간 불 켜놨다가 나물 볶으면 됩니다. 여기는 우리 집 보물창고입니다. 고사리, 취나물, 들미나물, 다래순, 이른 봄에 채취한 나물들을 악견산 주변에 사는 할머니들이 뭐 작게 크게 다 가지고 오시는 대로 제가 다 봤거든요. 이거는 명품입니다. 텃밭은 가게 가까운 데 있는 곳에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고추랑 가지랑 호박, 고구마 캐기, 감자 캐기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그거는 이제 농민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서 차를 타고 조금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추를 심은 할머니들은 고추잎을 벌써 따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좀 늦게 심었더니 고추잎은 아직 따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고추잎이 나올 때가 되면 파란 나물이 기가 차죠. 나물을 맛있게 무치려면 집간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만 있으면 음식을 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실래요? 우엉 잎과 줄기 그리고 열무도 상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가장 쉽게 접하는 시금치나 보통 뭐 콩나물 무침 이 정도로인데 여기는 뭐 평소에 잘 취나물이나 뭐 산나물 종류 그런 게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는 그런 기분이라서 여기에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맛있는 반찬들 중에 유난히 손이 가는 게 있는데요. 표고버섯이 지금 나올 철이기 때문에 고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맛이 있고 우선 또 손님들이 워낙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표고버섯을 탕수육을 만들어서 많이 냅니다. 이 상태로 표고버섯을 넣겠습니다. 전분은 원래 튀기면 2번 튀겨줘야 이게 바삭하기 때문에 이렇게 2번 튀깁니다. 양파, 당근, 파를 이어서 육수를 만들고 여기에 튀긴 표고버섯을 넣고 한번 덮어주시면 표고 탕수육이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따라 또 탕수육까지 또 서비스로도 주시는 것 같아서 막걸리 한 잔에 진짜 오곡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두부가 특색 있고 표고버섯이 탕수육으로 나오니까 참 신기롭고 참 좋습니다. 알록달록 반찬으로 가득한 밥상에 젓가락질이 즐거운데요. 고기 반찬은 별미로 나오고 채식을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정말 한번 와서 먹어본 분들은 아주 즐겨 먹기 위해서 많이 손님들이 오는 것 같아요. 우엉잎쌈으로 여름을 한입 맛봅니다. 반찬도 너무 많고 맛도 있고 가지수도 많지만 건강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맛있게 먹고 갑니다. 싶을 때 쉬는 시간 없이 하니까 아무 때나 오세요. 친정집 가고 싶을 때 오시면 아마 제일 어울리지 싶은데요. 음식은 추억이니까 마음과 계절을 버무려냅니다. 든든한 한 끼 생각나면 합천으로 오세요. 작은 새들조차